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국방력 포럼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모인 가운데 중국 외교관과 주한미군 출신 군사 전문가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우리의 미사일 한 방이면 서울이 잿더미가 되고 1시간 만에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군사력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주한미군 출신 군사 전문가는 단호하게 반박했고 결국 중국 외교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국제포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존 밀러 대령이다. 미국 육군에서 25년을 복무했고 그중 절반 이상을 주한미군에서 보냈다. 한국의 군사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전장에서의 실전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처음에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최상급 군사 기술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오늘 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국방력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곳에는 미국, 나토, 아시아,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모여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방산기술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포럼은 원래 기술 교류와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국,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발단은 러 샤오핑러샤오핑이라는 중국 외교관이었다. 그는 한국의 방산기술을 폄하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겨우 조립만 하는 수준 아닙니까? 핵심 기술도 없고 자국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죠. 그 증거로 역사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킨 적이 거의 없었죠. 그 순간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저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몇몇 유럽 국가대표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한국 측 패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러 대표, 그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12년 동안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며 한국군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방산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한국은 단순한 조립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 미사일, KDX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은 실전 배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방금 언급한 K-9 자주포에 대해 덧붙였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선택한 무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쉽고 납품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폴란드 대표가 말을 보탰다. 맞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K 전차와 K9 자주포 1000여 대를 주문했고 놀랍게도 몇 개월 만에 1차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조립 국가라면 어째서 유럽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겠습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NATO 북대 서양 조약기구에서도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각 새로운 논리로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어떻습니까? 소비 시장도 중국 제품에 잠식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나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국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혹시 최근 한국에서 테무 제뮤가 철수한 사건을 아십니까? 중국 대표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테무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 테무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품질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테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내구성이 기대 이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전 국민적인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 소비자 단체, SNS 사용자들이 테무의 제품들을 해부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국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강력한 소비자층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러 대표,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방산 기술도 소비자 시장도 한국은 이미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국 대표단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었다. 워싱턴 DC 포럼이 끝난 뒤 나는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밀러 대령, 한국 소비자들이 테무를 몰아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폴란드 대표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무, 한국 시장을 정복하러 오다. 테무드미는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큰 인기를 끌었다. 똑같은 제품이 아마존보다 30에서 50% 저렴하다. 이런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실제로 많은 서구 소비자들이 테무에서 쇼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달랐다. 2024년 초 테무는 한국에 진출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한국 최저가 쇼핑몰, 미친 가성비, 원가 이하 세일, 초특가 이벤트, 90% 할인. SNS와 유튜브 광고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고 초반 반응은 꽤 좋았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테무 앱을 다운로드했고 한국에서도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처음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테무에 대한 이상한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옷 한 번 빨았더니 물이 빠져서 망가졌어요. 전자제품을 샀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과열이 심하네요. 화장품을 샀는데 피부에 발랐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이후 소비자들은 직접 제품을 해체하고 검증하기 시작했다. 한 유튜버가 테무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분해했더니 내부 부품이 엉망이었다. 이건 재활용된 부품을 쓴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화재 위험이 높아요. 또한 한 소비자 단체는 테무의 플라스틱 용품을 분석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 제품은 EU 기준에서는 판매 금지될 정도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불매 운동이 시작되다 이 발표가 나오자 한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테무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다. 싼 게 비지떡이다. 우리는 품질을 포기할 수 없다. 가성비가 아니라 쓰레기를 산 것 같다. 중국산 제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테무는 너무 심하다. 유튜브에서는 테무 제품 검증 영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각종 소비자 단체들도 테무의 문제점을 분석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일반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테무 제품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SNS에 올리면서 이 불매 운동이 더욱 커져갔다. 그런데 테무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테무의 오만한 대응,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다. 처음 테무 측은 사과하는 듯 보였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테무의 중국 본사 임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소비자들은 너무 까다롭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 발언이 한국 소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우리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너희 품질이 형편없는 거다. 한국 소비자 무시하냐? 오만하네. 이딴 태도를 보이니까 망하는 거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테무 앱 삭제 운동을 벌였고 결국 몇 달 뒤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고가 되다. 이 사건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이었다. 한국 시장에서 실패하면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국 시장의 힘을 증명했고 세계적인 기업들조차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방산 기술도 소비자 시장도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있죠. 한국은 더 이상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국방력 포럼 이후 나는 유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는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과 방산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도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나는 깜짝 놀랐다. 방산 기업들의 홍보 부스가 늘어서 있었는데 한쪽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마틴과 보잉 같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한국의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 유럽 관계자들이 몰려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납품 속도를 보고 유럽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죠. 유럽은 이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 그는 한 장의 자료를 내밀었다. 폴란드 K2 전차 계약 진행 상황. 2022년 폴란드,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000여 대 주문. 2023년 1차 물량 180대 인도 완료. 2024년 K2 전차 추가 주문 논의 중. 보십시오. 우리가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추가 구매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180대를 보내줬죠. 실전 배치도 끝났고요. 유럽이 한국을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보는 이유입니다. 나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검토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회의장에서 중국 대표단이 등장했다. 중국의 초조한 움직임. 중국 대표단은 다급하게 유럽 각국 관계자들에게 다가가며 말하고 있었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조립품입니다. 핵심 기술은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면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럽 대표들은 차갑게 반응했다. 특히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조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중국산 무기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중국 대표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우리는 자체적인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는 비웃으며 말했다. 중국의 전차나 항공기 성능이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이미 몇몇 국가들은 중국 무기의 낮은 신뢰성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방산 기업들은 AS나 부품 공급 문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납품 속도도 빠르고 실전 배치 후에도 문제가 없는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한국 방산 산업이 NATO의 주요 파트너가 되다. 며칠 후 유럽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 기업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다. NATO가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발표가 나오자 중국 측은 더욱 당황했다. 중국 대표는 따지듯이 물었다. 아시아 국가가 NATO의 방산 파트너가 된다고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전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수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인가 하는 점이죠. NATO는 이제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독일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대안이 된 것이죠. 이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중국 대표는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다. 중국의 위기, 한국의 상승. 나는 회의장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방산 산업에서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유럽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산업은 NATO와 유럽 시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했다. 속보 NATO, 한국과 방산협력 강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 국제유럽, 한국 방산업체와 대규모 계약 체결. 독일 프랑스도 관심. 경제. 중국 방산업계 위기. 유럽 시장에서 신뢰 잃어.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이번 유럽 회의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국 방산 기술의 대혁신. 나는 곧바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로 향했다. 이곳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밀러 대령, 드디어 한국이 해냈습니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한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성장.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K2 전차.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대체할 대안으로 급부상 폴란드, 노르웨이 등 FA-50 경공격기. 미군과 나토가 공동 개발 논의 중. 천국 미사일 시스템. 중동과 유럽에서 러브콜.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로 동남아와 유럽에서 관심 집중.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기존에 미국이나 러시아만 만들던 첨단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이제 전차,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의 패배, 한국의 승리. 반면 중국은 점점 국제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유럽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무기 수출은 급격히 감소했다. 국제 중국제 무기, 잇따른 결함 보고.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외면, 경제. 중국 방산 기업 주가 폭락. 유럽 수출길 막혀. 특히 유럽에서 중국제 드론과 전차의 결함이 연이어 보고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가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앞세운 무기를 팔려고 하지만 이제 국가들은 가격보다 품질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신뢰를 얻은 나라가 된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되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도하다. 몇 달 후 나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다. 기밀. 한국 방산 기술과 협력 관련 논의. 밀러 대령, 한국 방산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미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에서 만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읽고 나지막이 웃었다. 이제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방산 파트너가 되는 날도 머지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다. 과거 작은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증명한 힘이었다. 한국,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다. 폴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 기술을 인정. 미국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검토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 중국 방산 산업 신뢰도 하락.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 한국의 KF-21, K9, K2 등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도.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시장에서 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